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약세장 진입을 확인했었던 블랙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올해 고점 대비해서 각국의 주식시장 낙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10%의 조정 하락을 조정장이라고 하고요. 고점 대비해서 20%의 하락은 약세장의 진입이라고 기술적으로들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약세장의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20% 이상 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현재 18.8%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보다 앞서서 러셀 2000 지수, 또 S&P 600 스몰캡 지수, 이러한 중소형주들 먼저 약세장에 진입을 했고요. 다우존스 운송지수가 앞서서 베어마켓에 진입한 이후 S&P 500 지수 약세장 진입, 그리고 다우존스 약세장에 임박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주식시장이 20%대 초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종가, 그러니까 전 거래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이슈가 있는 영국 주식시장이 15.1%의 하락, 중국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30%가량이 빠지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500포인트 선의 지지력 오늘장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국 주식시장이 약세장에 발을 담근 상태고요. 인도와 브라질 주식시장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상대적인 강세가 최근 뚜렷하다고 언급되고 있는 주식시장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15%까지 빠졌었던 인도 주식시장이 낙폭을 절반가량 회복을 하면서 최근에 8.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은 고점 경신 시도를 12월에도 이어갔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4.6%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정배열 전환 시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브라질 주식시장입니다. 인도는 최근 독일 증시의 시가총액을 꺾고 세계 증시 시가총액 7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무풍지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3억 인구의 거대 소비 시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영국의 GDP 순위를 꺾고 5위로 올라설 가능성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난해 기준 세계 GDP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1, 2가 바로 미국과 중국이죠. 그리고 일본, 그리고 4위는 독일, 5위가 영국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인도가 꺾을 가능성 있습니다. 프랑스가 7위, 8위는 브라질, 9위는 이탈리아, 10위는 캐나다고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12위의 GDP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거대한 인구와 또 젊은 층이 더 많은 인구 구조, 무역지대, 무풍지대라는 점, 이러한 점들 때문에 무섭게 치고 오르고 있고요.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의 성장률 6.5% GDP 성장률 예상이 되고 있고, 인도는 8%대 초반 성장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GDP 8위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최근에 강세를 띄었는데요.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면서 친시장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극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10월 말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동안의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가 됐습니다. 무려 20여 명의 대통령 후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브라질은 자원 강국입니다. 원유 생산 세계 10위, 또 중남미에서는 중남미권에서는 1위고요. 그리고 철광석의 생산량이 세계 2위. 농산물 생산량 세계 3위 수출국입니다. 반면에 제조업 기반은 약한 국가고요. 브라질 주식시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산될 때, 달러화 약세를 나타낼 때 기대 심리를 많이 반영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국가인데요.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을 완연하게 브라질 주식시장이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좀 더 추세가 완연해진다면 상승에 대한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약세장에 발을 담근 글로벌 주식시장입니다. 향방 앞으로 어떨까요? 약세장은 주가 하락의 늪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돌파구가 없다면 계속해서 주가가 푹푹 빠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약세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세장에 발만 담그게 될지, 약세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지 예의주시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정치권에서는 시장 달래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야 할 때라는 적극적인 그러한 언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제 막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라면서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2차적인 하락에 대해서 대비하자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오고 있는 시장 달래기 발언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당일 백악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의 주식을 사야 할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들이 있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일본 기업 실적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일본 경제가 견조하다고 발언했지만 전날 5%의 급락을 되돌리지는 못했었죠. 월가의 시각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과는 좀 온도 차이가 큽니다. 연초 랠리 분위기에서 약세장으로 올해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하면서 올해가 역사상 최악의 재테크 한 해다라는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보수적인 전략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 베어마켓의 늪에 발이 빠져버리면 더 고통스러운 베어마켓 후반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인 것입니다. 골드만삭스가 2019년 글로벌 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도 현금을 제외한 주요 자산의 수익률이 낮을 전망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는 국채, 회사채, 주식 등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현금이 플러스 수익률을 거둔 것은 1969년 이후 현재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가 올해 동반해서 약세를 보였었던 이례적인 2018년입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방향성의 어떤 자산에서 명확성을 좀 더 드러낼 때까지 그때까지 무리한 매매보다는 현금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좀 더 유리한 국면인데요. 약세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